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사물이 휘어 보이고 눈앞이 침침해서 노안이 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안과에 찾았다가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황반변성, 조금은 어렵고 또 생소한 이름인데요. 최근 5년 사이에 발병률이 60% 이상 급증한 데다가 질환의 진행 속도도 빠르고 또 실명 위험까지 높아서 서둘러서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 실명질환 1위인 이 황반변성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좋은 의사들 안과병원의 노동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1위라니 참 공포스러운데요. 이 황반변성이라는 눈질환이 60대 이상 노인들에게는 시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 건지 설명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을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황반부에 신경의 대부분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반부에 상이 맺히는 것을 중심시력, 황반부 주변에 상이 맺히는 것을 주변시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체를 볼 때 흔히 의미하는 시력은 이 중심시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체를 볼 때 물체의 형태나 존재 등을 파악하는 것을 시력이라고 할 때 이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나이, 유전, 염증, 독소 등의 원인에 의해서 기능이 점점점 떨어져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심하면 시력을 잃는 것을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주로 노화 때문에 발병하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40대 초중반에서도 이 황반변성이 자주 발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40대의 젊은 환자에서 황반변성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30대에서 황반변성으로 진료받는 환자들이 약 3,500명인 것에 비해 40대 환자들은 약 12,000명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약 4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4배까지 늘어나나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이 황반변성의 유병률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약 800만 명 정도가 이 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병의 진행된 형태를 가지시는 분들도 약 175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대 이상 인구에서 습성 황반변성의 발생률은 1년간 10,000명에서 약 3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 1만 명당 36명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 대상으로 하였을 때 7명 중에 1명 정도가 황반변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최근 4년간 약 62% 정도로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4년 동안 그야말로 급증을 한 건데요. 도대체 왜 황반변성이 생기는 건가요? 황반변성의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전, 나이, 흡연,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원인이 가능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는 노화를 들 수가 있고요. 최근 40대 환자들의 급증하는 원인으로서는 고지방, 고열량의 식이습관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만도의 증가, 대사증후군 환자가 증가하는 것과 직장 내 과도한 컴퓨터 사용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예전에는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지 않았던 환자들이 일찍 황반변성으로 진단받는 것도 그 유병률이 높아진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황반변성은 보통 중장년층 이상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노인성 질환이다 보니까 단순히 노안 증상으로 생각하고 좀 방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요. 보통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면 황반변성으로 의심하고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황반변성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끔 시력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증상도 황반변성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이 진행이 되면 사물을 볼 때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끊어져 보이는 변형시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색과 명암을 구별하는 대비감이 줄어드는 것도 황반변성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한쪽 눈에만 발생했을 경우 잘 보이는 반대쪽 눈에 의해서 그쪽 눈에 증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한쪽 눈을 가려가면서 증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모는 종이와 유사한 암슬러 격자라고 하는 종이를 한쪽 눈씩 가려서 보면서 그 격자의 중심부가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앞서서 황반변성이 무엇이고 또 왜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진단이 내려지고 또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이 황반변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병원을 내원했을 때 보통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나요? 먼저 기본적으로 시력과 안압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산동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산동 후에 안저 촬영, 빛간섭 단층 촬영 등을 통해서 황반변성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건성형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에는 자가형광 안저 촬영을 통하여 황반변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습성형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에는 형광 안저 촬영,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황반변성을 확진하고 황반변성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다양한 검사들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한 검사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면 최종적으로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안저 촬영에서 망막하 출혈이 관찰되거나 감각신경 망막 박리, 망막 색소상피 박리, 망막 색소상피 파열, 유리체 출혈 등의 양상을 보이면 황반변성을 의심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 황반변성의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첫 번째 사진을 함께 보고 있는데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환자분이셨나요? 네, 먼저 55세 여자 환자분으로서 6개월 전부터 양안의 시력이 떨어지고 바닥을 보면 울렁거린다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안저 촬영에서 양안 모두 연성 드루젠이 황반부를 포함하여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빛간섭 단층 촬영에서도 많은 수의 드루젠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영제 없이 망막의 미세혈관을 촬영할 수 있는 빛간섭 단층 촬영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망막의 신생혈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검사 결과상 맥락막 신생혈관이 관찰되지 않아 중기 건성형 황반변성으로 확진 후 영양제 복용하고 경과 관찰 중인 환자분이십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사례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도 좀 망막에 손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자분이셨나요? 다음 환자분은 79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50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으신 분으로 우한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우한 시력이 교정 시력이 0.04 정도밖에 체크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으신 분이셨습니다. 시행 검사상에 우한의 황반에 심한 삼출물과 더불어 황반 부종이 동반되어 있었고, 빛간섭 단층 촬영에서 심한 망막 내액과 함께 맥락막 신생혈관이 관찰되었습니다. 시행한 형광 안저 촬영과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 조영술 상에서 우한의 황반화 맥락막 신생혈관이 관찰되어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단하고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안구내 주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안구내 주입술을 시행한 후 이렇게 호전이 되어 지속적으로 안구내 주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분은 어떤 환자분이셨죠? 네, 다른 환자분으로 7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양안 모두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고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안구내 주입술을 타 병원에서 시행받으시던 분으로서 최근에 좌안의 증상이 더 악화돼서 내원하셨습니다. 시행한 검사상에 우한의 황반부 탈색소 병변과 함께 삼출물 소변이 관찰되었고, 좌안은 황반부 주변 위축과 함께 망막 색소상피 파열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시행한 빛간섭 단층 촬영에서 우아는 맥락막 신생혈관이 의심되었고 좌아는 맥락막 신생혈관과 함께 망막 하액이 관찰되었습니다. 형광 안자 촬영과 인도시아닌 그린 혈관 조영술 상에서 양암 모두 맥락막 신생혈관이 관찰되었지만 우아는 망막 하액이나 망막 내액 등의 소견이 없어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였고 좌아는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안군의 주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안군의 주입술 후 좌안의 망막 하액은 모두 소실되는 양상 보였으며 빛간섭 단층 촬영 혈관 조영술 상에서 양암 모두 맥락막 신생혈관이 관찰되었지만 망막 내액이나 망막 하액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의 치료 없이 경과 관찰 중입니다. 네, 다양한 진단 사례를 함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앞서 답변을 하시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황반변성의 치료는 황반변성이 건성이냐 습성이냐에 따라 크게 나뉘게 됩니다. 건성형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습성형 황반변성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안군의 주입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 치료를 통하여 망막 하액이나 망막 내액 등이 소실되어 시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광역학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광역학 치료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약제를 정맥으로 투입한 후 특수한 레이저 파장을 눈에 조사하여 망막내 신생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게 되면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건가요? 치료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가 있죠? 황반변성의 치료의 1차 목표는 시력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통하여 2차적으로 변형시가 줄어들거나 시력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항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나 광역학 치료를 통하여 망막 내액이나 망막 하액이 줄어들고 맥락막 신생혈관이 감소하면 변형시가 줄어들면서 시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병이 많이 심하거나 망막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력 상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평균적으로 치료 기간이나 횟수, 이건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한가요? 건성형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꾸준히 경과 관찰을 하게 되는데 황반변성이 진행하는 정도로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또한 습성 황반변성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 경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성형 황반변성의 경우 항혈관 내피세포 안군의 주입술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3번을 시행하게 되고 이후에 치료 효과를 판정하게 됩니다. 망막 하액이나 망막 내액 등의 존재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는데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황반변성이 급증을 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황반변성은 유전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황반변성이 유전성 경향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컴플리멘트 팩터 H, AMS2, HTRA1과 같은 특별한 유전자의 변이가 황반변성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변이가 황반변성 발생의 절대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습관, 전신적인 질환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황반변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적인 건강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반변성이 실명질환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황반변성으로 진단을 받으면 어쨌든 결국에는 실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황반변성 진단 시의 병의 정도, 초기 시력 등이 병의 예후를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병을 빨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꾸준한 치료 또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증상이 사물이 휘어 보이는 증상인데요. 이런 증상을 보이면 일단은 무조건 황반변성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건가요? 사물이 휘어 보이면 황반변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을 검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물이 휘어져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황반변성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중년 남성들이 흔히 겪게 되는 중심성 장액성 맥락 망막병증이라는 질병과 고도근시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망막 층간 분리에서도 변형시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변형시가 나타나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앞서 답변에서 황반변성의 치료는 영양제 투여가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눈에 좋다고 하는 이 루테인이라든지 비타민 같은 것들을 좀 챙겨 먹으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조금 될까요? 네, 아레즈와 아레즈2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 비타민, 아연, 구리 등을 복용하는 것이 건성형 황반변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제는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치료가 되는 치료약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영양제를 드실 뿐 아니라 녹황색 채소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와 같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름마저도 생소했던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어쨌든 최대한 예방을 위해서 힘써보는 게 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루테인이 포함된 영양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글라스 착용의 생활화,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당근, 케일 등과 같은 녹황색 채소나 블루베리와 아사이베리와 같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입니다.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시는 분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황반변성이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연이 필수적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황반변성의 진단 사례부터 예방법 또 치료 방법까지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시죠. 황반변성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병원을 내원하셨을 때는 치료도 어렵고 시력이 정상으로도 회복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황반변성을 미리 예방하고 빨리 진단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0대 이상의 성인은 매년 1회 이상 안과 검진을 생활화하시고 고지방, 고열량의 식습관을 지향하면서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금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의 삶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황반변성으로 인한 시력 소실이 있을 경우 길어진 노년기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의 생활화 및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황반변성을 예방,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의사들 안과병원의 노동현 원장님과 황반변성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궁금증까지 알아봤는데요. 고령화가 되면서 황반변성의 위험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도 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안과 검진 꼭 하시고요.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제나 녹황색 채소 꾸준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